씻으면은 거의 이제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돈가스 시세가 보시면은 4,000원입니다. 와, 치킨 반마리가 5,000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진짜 옛날 집이에요. 네. 이런 집으로도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매물 조사도 해야 되고 네. 실제 입찰하러 법원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다니거나 본업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뭐 직장 끝나고 1시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아까 뭐 물건 찾아야 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금액대에 맞게 설정만 잘 해놓으면 경매 정보 요약을 전부 해준 사이트들이 다 있거든요. 그 사이트만 한번 클릭해서 보고 부동산에 전화만 3-4통 정도 하면은 금방 조사는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판물건 이런 거 지금 조사하는데 여기 임장 오지도 않고 30분이면 끝나요. 그러면은 뭐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조사를 해놓고 아, 너무 좋죠. 근데 입찰은 결국 어떻게 하나요, 입찰을? 입찰을 법원에는 예전에 무조건 갔었어야 돼요, 거의. 근데 요즘에는 대리 입찰이라는 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내가 가지 않고도 그냥 그 법무사,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맡기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직접 입찰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차를 내야 된다거나 뭐 직장을 다닌다거나 뭐 새벽에 일을 한다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맡겨놓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침에 자고 있다 보면은 그러면 갑자기 이제 띵동하고 낙찰을 받았다고 카톡이 오는 거죠. 예, 법무사님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얼마 차이 뭐 이러면서. 아하. 그럼 아까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게 뭔가요, 도대체? 이게 쉽게 경매 낙찰 잔금 대출인데요. 우리가 흔히 받는 아파트 대출 상품이랑 상품이 그냥 다르다 보시면 돼요. 아파트 대출 상품이 뭐 그냥 과일로 치면 딸기면은 저희는 뭐 그냥 수박 정도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상품이 다른 거고 원래 기존 대출보다는 대출을 많이 해준다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딸기가 다 나가도 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수박이니까 네. 수박은 아직 재고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훨씬 더 당도가 단 거죠. 네, 딸기보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일반 대출 지금 70%가 기본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90% 대출을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라고 하면 네. 사실 뭐 소득이나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주부분들이나 소득 활동을 좀 소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떤가요? 주부분들도 대출이 저희가 90% 나오는 이유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또 그게 아니어도 매매사업자나 신탁이라는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대출 90% 나올 수 있게끔 거기 대출 상담사분들이 노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사 리스트를 한 100명 정도 전국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또 전화를 돌리면 최소 10군데 정도는 90% 대출해주는 데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든 90% 대출은 나온다. 네. 금리가 근데 네. 90% 대출이 나온다 그래도 네. 금리가 너무 높으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네. 금리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3월 중순 기준으로 4% 초중반 정도 하거든요. 네. 저희 경락잔금 대출 금리가 4% 중반에서 후반 정도 합니다. 사실 뭐 0.23 차이거든요. 근데 0.23을 아낀다고 해서 1년으로 치면은 뭐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렇죠. 네, 대출 금액을 지금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경매로 몇천만 원 싸게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23% 더 받는 거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애초에 시세보다 훨씬 더 수천만 원 싸게 사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로 매도한다고 했는데 네. 이 단기라는 기간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간인가요? 정해진 건 없는데요. 제가 우리 제자분들하고 같이 할 때는 저희는 6개월 이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2건 정도는 단기로 돌리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뭐 2건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 나오겠죠. 아까 뭐 일주일 만에 파신 분들, 2주, 한 달 만에 매도하신 분들은 좀 더 많은 거를 할 거고 연봉이 3천, 4천이라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여기는 얼마 정도 나가는 곳이에요? 거의 5억 5천 정도에 낙찰받았고 시세가 6억 초반이거든요. 와, 뭐 한 차익으로 세전으로만 해도 한 6천 정도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야, 거죠. 좀 내고 해서 한다고 해도 한 네. 4,500원 진짜 아까처럼 남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잘 받았고 분위기가 지금보다 조금 덜 올라왔을 때 받다 보니까 경쟁자도 적었어요. 아마 이런 물건 요즘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뭐 2명, 3명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잘 받아서 지금 이제 공실 상태로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 떴는데 네. 그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제 6억 1천, 2천 뭐 이렇게 매도가 됐더라고요. 야, 진짜
잘 받으셨네요. 아, 잘 받았죠. 그럼 대표님만의 뭔가 낙찰 받은 다음에 네.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이요. 가격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선 첫 번째로는 명도를 일단 빠르게 진행하려고 점유자분 번호를 빨리 알아내서 네. 협상을 최대한 빨리 합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사비를 어느 정도 드린다고 하고 잔금 치기 전에 네. 미리 내부를 볼 수 있게 협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내지 않는 기간부터 네네. 매도가 가능하니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그게 시작되면은 부동산의 전화를 인근에 있는데 수십 군데를 뿌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누가 팔아줄 줄 모르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진짜 잘 파실 것 같은 소장님도 네. 못 팔 때가 있고 진짜 못 하실 것 같은 소장님들이 팔아준 경우도 꽤 많이 있어서 맞아요. 누가 팔아줄지를 몰라서 그냥 인근에 있는 부동산 수십 군데 뿌리는 거 그리고 뭐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뭐 이제 수수료를 조금 딜을 한다든지 조금 더 챙겨드린다고 해서 기간을 두고 수수료를 더 빨리 많이 챙겨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빨리 파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긴데요, 수강생분들께 비밀번호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미 낙찰 받은 집이고 내부를 한번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당하죠. 오. 네, 투룸이네요. 네 맞습니다. 투룸에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네. 이 상태로도 매매가 되는 건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조건 내가 봤을 때 낡았다라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오신 분들의 그 여기 니즈를 알아야 되거든요. 수리가 된 걸 선호하는 단지나 아파트가 있고요. 그냥 기본으로 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수리를 해서 파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해야 좀 더 잘 팔린다라는 여기 중개 거래를 많이 하신 소장님들의 의견을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금액을 내고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네, 그렇죠. 내가 수리를 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잘 팔리는 경우가 있고 수리를 하지 않고 거기서 금액을 약간 낮춰서 파는 전략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기에 적합한 하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도배장판만 해놔도 네. 솔직히 깔끔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도배장판하고 시트지 작업만 하면 그냥 평균 정도 집은 무조건 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게 한 뭐 500 나간다고 하면은 네. 많이 맞죠. 잡아서. 그쵸. 그럼 한 그냥 1000만 원 깎아주는 게 네. 훨씬 더 낫다. 그렇죠. 그게 더 낫다고 이제 판단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 한 번씩 둘러보시죠. 여기는 수리가 그냥 거의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네. 이런 집으로도 여러분 4천만 원, 5천만 원을 순수익으로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화장실도 한번 보시죠. 화장실도 되게 장난 작고, 아닙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지금 욕조가 씻으면은 거의 이제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네. 그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할 때 인테리어를 따로 안 해주고 해도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그냥 직접 할 수 있게. 왜냐면 그 오는 사람들이 또 자기만의 생각하는 그 집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그거랑 조금이라도 방향이 다르면은 또 다시 뜯어내고 해야 되거나 돈이 더 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기본으로 해놓고 수리해서 싹 들어올 수 있게 금액만 살짝 내고 해주면 그런 오히려 더 잘 팔리겠죠. 여기는 보니까 팬트리. 네, 옛날로 치면 창고에 네. 이제 되게 작은 짐들 넣어놓는. 네. 지금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나요? 와 패닉 하나. 나르는 돈가스. 나르는 돈가스. 자, 돈가스 시세가 보시면은 4,000원입니다. 와. 치킨 반마리가 5,000원입니다. 그렇네.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진짜 옛날 집이네. 네. 진짜 옛날 집. 이런 집이 썩은 집이 또 돈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경매 투자가 나름대로 이제 성사멘트 에어비앤비와 다르게 네.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게 또 낙찰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아무나 낙찰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낙찰 받을 때까지 좀 어려운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낙찰 받을 때까지 어려운 거요. 사실 뭐 되게 단순해서 정말 물건만 내 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 물건에 맞는 금액대만 잘 찾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지만 굳이 어려운 걸 꼽자면은 입찰가를 쓰는 것도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니까 얼마에 낙찰됐는지 최근의 사례들을 몇 개를 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입찰가를 좀 산정을 하시면 그 어려움이 조금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 경험을 좀 쌓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모의로 입찰 경험을 좀 많이 쌓으면은 아무래도 실전에 바로 투입된다 했을 때 낙찰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모의 입찰을 많이 한 저희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낙찰 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네. 2년 정도 보유를 하면 네.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비과세 제도랑 매매 사업자로 네. 단기로 매도하는 거랑 네. 두 가지를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이게 어쨌든 지금 단기로 소액으로 자본금을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단기로 매도를 해서 그 시드를 조금 빨리 불린 상태에서 2년 뒤 매도하는 거를 좋은 거를 이제 가져가는 전략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해왔었고
나왔고 저도 처음에 시드가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했을 때는 그 단기 매도해서 시드가 한 번에 불어오면 예를 들어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아까 1,500 남았다면 바로 3,500만 원 되거든요. 그쵸. 3,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마진이 더 커져 수익이 훨씬 커지는 걸 또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물건을 예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2,500만 원 나온다 칠게요. 그럼 3천만 원에서 2,500만 원 더하면 5,500이에요. 5,500에서는 또 더 좋은 걸 할 수 있거든요. 아. 그 수익도 더 많이 남길 수 있고 그게 이제 계속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시드가 어느 정도 모였다고 했을 때 좀 괜찮은 입지의 물건을 살 수 있다 했을 때는 그때 2년 보유 후 비과세 세팅하는 것도 그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단기로 매도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량주가 아니라 소형주들. 네, 그렇죠. 손 사고 팔고 네. 하면 자본을 불려가지고 그쵸. 가치 투자에 좀 묻어둔다. 네, 이런 맞아요. 느낌인 거예요. 네. 여긴 서울이라서 네. 좀 들어가는 금액이 큰데 네. 이제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려면 지방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방에서 할 때랑 서울에서 할 때랑 조금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무조건 있고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지방에 처음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심리적으로. 사실 지방 거주하셨던 분들, 지방의 고향인 분들은 사실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원체 절대 금액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금액대 낮은 것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또 엄청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물론 이제 예를 들어 금액대가 낮아지면 리스크도 그만 커지지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할 때는 사실 뭐 입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입지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위치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도 지금 이 집도 누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신축에만 눈이 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구축을 살아보고 정말 오래된 집에 살아보신 분들이 그래 맞아 저렇게 해서 인테리어 해본 분들은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처음이신 분들은 겁이 나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물건에 거래가 많으면 사실 내가 봤을 때 저 집이 팔려?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 거주하는 분들은 사시거든요. 그 집이 꿈이고 그 집이 내 집 마련이에요. 근데 내 시야로만 그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기회들이 열립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사실 전국으로 거의 아파트 경매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게 거래량을 보고 움직이게 되면은 내 리스크가 확실히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하는 부분을 좀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지에서는 다 네. 본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 자리로 이동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돌아봤는데 네. 지금도 경매 투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 특히 더 경매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고 그만큼 물건이 많아지는 만큼 선택지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대출이 계속 여전히 뭐 무주택자 기준 90%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경매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영상들을 보면서 그래도 초보자가 경매 투자 처음 할 때 네. 이것만은 좀 조심해라 라고 네.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입찰표 쓸 때 있죠. 그때 항상 2번, 3번 크로스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도 그 0을 하나 입찰가에 더 쓰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낙찰받아야 되는데 50억에 낙찰받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 쓰게 되면 보증금을 또 날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멘토님이나 또는 가족, 친구들한테 좀 보내서 여러 번 확인하시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또는 대리 입찰하시는 분은 또 그런 위험이 좀 적겠죠. 왜냐면 보통 법무사분들이 직접 입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맞습니다. 실수를 해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33M2나 에어비앤비 같은 공간 대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현금 흐름을 좀 만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또는 이 현금 흐름으로 좀 자산을 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이 경매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한다. 이 네.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네.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현금 흐름 계속 발생하는 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생활을 좀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자신감도 좀 높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사실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꾸준히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에는 자본주의에는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현금 흐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나만의 자산, 든든한 자산을 매입을 하시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또 차익을 크게 키워가지고 실제로 내가 나중에 실거주할 집을 산다든지 내 집 마련하면서 보금자리를 만들 그런 자산을 좀 매입을 하셔가지고 차익을 얻는 것도 좀 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금
현금흐름 나오는 걸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매달 뭐 몇백만 원 남는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또 벌기 위해서는 자산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자산을 점프하기 위해서는 이 소액 경매로 충분히 시작하셔도 저는 너무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현금 흐름으로 진짜 그냥 소확행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진짜 내가 자산을 불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 현금 흐름만으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자산 시장에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근데 자산 시장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비싸게 팔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 가장 좋은 툴이 경매니까 구독자분들 현금 흐름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새로운 거 경험해보시고 또 신세계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